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문단 쓰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어, 문단 쓰기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도 방법을 썼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정의의 방법이고요. 자, 정의만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뒤에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봤던 문단 쓰기 연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비교와 대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대상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공통점, 차이점,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A는 B에 속한다. B는 A와 C로 나뉜다. 이상해졌네요. 다시요. A는 B와 C로 나뉜다. B와 C는 A에 속한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해주세요. 뭐요? 네, 분류와 구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운 것이 지난 시간에요. 네, 원인과 결과였죠. 네. 그러면 오늘 하는 건 뭘까요? 다섯 번째, 자료 분석입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 자료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분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네, 그래프가 있죠. 네,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얼마나 많다.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이걸 보면서 언제 이렇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더 많이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는 동안 분석을 할 일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한국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분석한 것을 말할 때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신문 기사에서 찾았는데요. 한국의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 자, 날씨와 매출의 관계입니다. 매출 어디서 봤는데 기억납니까? 네, 이 앞에서 봤는데요. 매출량,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 에어컨이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할 때, 자, 매출은 얼마나 팔았어요? 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편의점에 날씨에 따라서 판매되는 것이 다를까요? 뭐가 더 많이 팔리는지 다르겠죠. 자, 2014년 11월의 기사인데요. 서울의 날씨와 점포 매출의 관계 분석이라는 기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기온이 1도 오르거나 내릴 경우 11,000원 가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1도에서 20도 사이면 더 많이 오르고 1도에서 10도 사이면 적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것을 보면 그냥 1도에서 10도는 5,500원 차이, 11도에서 20도는 1도에 18,500원 차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이런 거 볼 때 편의점에 왜 따뜻하면 추울 때보다 기온이 1도 오를 때 더 많이 팔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편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 대학교, 영남대학교에도
여기저기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김밥도 사 먹고, 그 다음에 간단한 커피도 마시고, 네, 과자도 사고, 그 다음에 건전지, 배터리도 사고, 그렇죠. 휴지도 사고, 네. 그런데 편의점은 학생들이 많이 다닐 때, 그때 편의점에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자, 편의점 주인은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 편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버스 정류장 옆에 있고, 지하철역 옆에 있고, 보통 큰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에도 있습니다. 공원 앞에 편의점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네, 콜라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날씨가 따뜻하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공원에 가장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 기온이 1도 오르면 매출이 더 많이 는다고 해요. 그리고 기온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맥주는 20도가 넘어야 잘 팔리고 소주와 막걸리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잘 팔린다고 하네요. 아니, 소주가 선생님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요. 근데 소주를 마시면 덥죠. 네, 더워요.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술을 마시고 더운 그런 술이 인기가 있죠. 하지만 날씨가 더우면 술을 마시고 시원하다. 네, 그런 느낌의 술이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술 팔리는 것이 다르대요.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편의점의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많이 준비할까요? 날씨를 봐야죠. 오늘 날씨를 보고 날씨가 오늘은 따뜻하다.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맥주를 준비해야 되고 요즘 추워.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뭘 사갈까? 그러면 이제 소주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라면, 도시락, 김밥, 와인은 기온에 따라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날씨가 따뜻해도 날씨가 추워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변화가 크지 않은 와인이라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편의점 주인이에요. 그러면 와인은 내가 볼 때 좋은 와인이 있으면, 가격이 좋은 와인이 있으면 나는 우리 가게에 많이 사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잘 팔리고, 또 와인은 뭐 하루 만에 금방 상하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자, 이것처럼 우리 일을 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계획을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분석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분석하는 표현을 모르면 보는 사람들이 이거 쓴 사람 누구지? 전문가처럼, 프로페셔널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두 글 중에서 어느 글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자, 전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미혼 남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자, 결혼하지 않다, 미혼.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자, 네 글자로요. 뭐라고요? 미혼 남녀.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 자, 배우자는요. 결혼 파트너예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 자, 내가 남자면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까? 그 파트너예요. 배우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38%. 나하고 성격이 맞아야 돼요.
사랑이 26%.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외모, 자, 외모, 네, 외모가 15%. 경제력, 돈이죠. 경제력이 10%. 그 다음,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6%. 기타, 5%. 이다. 아, 그래요? 뭐가 제일 많아요? 성격이 제일 많아요? 1번, 성격.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외모. 뭐, 그래요. 다 기억해요? 자, 그 다음. 여자는 경제력이 32%. 이게 첫 번째. 사랑이 25%. 성격이 23%. 직업이 9%. 외모. 기타, 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남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냥 순서대로 말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열이라고 합니다. 나열이라고 합니다. 나열했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나열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나열했는데 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억에 남아요? 들은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가 많고 여자는 뭐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모두 기억납니까?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쓰면 되지만 사실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분석, analysis, 분석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남자는 성격이 무려 3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랑, 외모, 경제력 순이었다. 반면에 여자는 경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자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두 번째로 사랑을 꼽아 남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각하는 남녀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뭐예요? 자, 남자는 첫 번째 뭐? 성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말했죠? 자, 여자는 경제력을 첫 번째로 말하고 이것이 남자와 크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을 꼽았는데 이것은 남자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고 비슷한 것은 무엇이고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쓰는 것이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분석에 쓰인 특별한 표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남자는 성격이 무려 38%를 차지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자, 한 이 정도 됩니까? 자, 이 정도 이것을 차지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숫자가 가지고 가다라는 거예요.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이런 말이 있고 순.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여기 있네요. 반면에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꼽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분석을 할 때는
자, 나열을 할 때는 여기 특별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 분석을 할 때는 특별한 표현이 있죠. 자, 여러분 나라의 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말로 해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표현하는 게 다르죠. 자, 여기서 뭐 배우는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은 분석할 때 쓰이는 이런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요. 사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거 보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시험을 보죠. 토픽 시험 볼 때도 자료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머리 아프게 만들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런 표현이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때 많이 필요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현을 오늘부터 배웁니다. 여기 자료 분석하기가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오래 연습하겠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귀로만 듣지 말고 같이 말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래프 중에서도 자, 이렇게 스틱, 막대 모양이요. 네, 이렇게 막대 모양은요. 보통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양. 얼마나 많습니까? How many? 얼마나 많아요?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인지 한번 볼게요.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요. 자, 관광객 기억합니까? 관광객, 투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favorite, 선호하는 장소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아, 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지금 명동을 가장 좋아해요, 명동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두 개 같이 말해 볼까요? 뒤를 이어 경복궁과 서울타워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을 쇼핑이라고 답한 사람은 60%에 달했다. 어머. 자, 여기 명동도 쇼핑하는 곳이고 시장 이런 것도 쇼핑하는 곳이죠. 쇼핑이라고 답한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 뭐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in은 왜 써요? 명사 다음이니까 인 것으로.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겠죠? 이건 초급 내용이니까 선생님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자, 뒤를 이어 이런 거. 여러분은 그 다음에 next, 다음에, 다음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죠. 여기 보니까 뒤를 이어 이렇게 했네요. 자, 뒤를 이어 경복궁과 서울타워 순으로 응답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군요. 그다음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을 쇼핑이라고 답한 사람이 60%? 많죠? 한국에 쇼핑하면 재미있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60%래요. 60%이다, 60%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60%에 달했다 이렇게 말했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뭐뭐에 달했다는요. 보통 생각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에요. 보통 한 40%? 많으면 40%라고 생각했는데 더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뭐에 달했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에 달했다를 쓸 때 자, 네, 지금 여기 없네요. 무려라는 말을 같이 쓰면 이렇게 같이 쓰면 아까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할 때. 근데 선생님 말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같이 쓰면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그래프 보면서 저도 말 잘하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잘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 많이 쓰이는 표현부터 볼까요? 자, 우리들의 이 블루박스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색 네모를 보세요. 분석할 때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한 문장도 쓸 수 없습니다. 외국어 배울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뭐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이제 봤어요. 이런 의미죠. 조사 결과를 말합니다. 뭐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뭐뭐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문장을 볼까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 명동. 아까 명동이 40%였던 것 같아요. 그럼 명동, 명사예요. 이거 명사죠? 그러면 뒤에 인 들어가고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 전에는 모르죠. 이거 보기 전에는 몰라요. 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해봅시다. 자, 다시 말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자, 하세요. 말하세요. 명동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명동인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뒤를 이어. 자, 이건요. next입니다. 뒤. 선생님, 앞, 뒤, 그죠? 그 다음에 뒤를 이어. 그 다음에 라는 거죠. 선생님 뒤에, 그 뒤에. 그러면 next. 그 다음.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뒤를 이어. 별로 안 어려워요.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뭐였죠? 경복궁 and 서울타워. 자, 이게 넘버 2. 이거는 넘버 3. 그러면 순서 맞아요? 순서. 순으로 응답했다. answer. 대답하는 거죠. 응답했다. 선생님 이거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 응답했다 있는데 만약에 생각 안 나면 여러분 대답하다 알아요? 자, 선생님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많이 들었죠? 대답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럼 선생님 한 글자 더 빼줄게요. 자,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답하다, 답했다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알고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말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 경복궁과 서울타워 순으로 응답했다. 됐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순으로 나타났다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뭐 등으로 응답했다, 대답했다, 답했다 모두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는데요. 쓰기를 할 때는 나타났다, 그리고 나타났다, 끝. 똑같은 동사를 계속 쓰는 것보다 쓰기에서는 동사를 조금씩 바꾸어서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네. 쓰기에서는 그래요. 한 가지만 반복해서 쓰는 것은 그 사람이 표현을 하나밖에 모른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풍부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타났다, 볼 수 있다, 응답했다, 답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억하고 여러분이 바꿔서 써보세요. 자, 그 다음요. 세 번째 문장이에요.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을 쇼핑이라고 답한 사람이 얼마요? 60%, 60%. 둘 다 됩니다. 60%에 달했다. 이야. 자, 달했다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뭐뭐에 달했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0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 많은데? 근데 진짜 60%가 나왔어요. 그때 야,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볼까요? 내가 생각할 때 자,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에이, 이거보다 적게 안 나와.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60%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뭐뭐에 불과했다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사람들은 글 쓴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average, 평균. 아, 보통 이 정도구나. 그런데 오늘 조금 적구나. 보통 이 정도인데 오늘 조금 많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은 선생님이 밑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해보세요. 자, 서울에 거주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이것은 거주, 기억합니까? 거주민, 거주지, 살다, 레지던스, 기억나요? 이런 거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복습해서. 자, 국내 거주 외국인, 관광객 아니고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뭐 유학생이나 그런 외국인이 선호하는 서울의 글로벌 공간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자, 이태원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고 그 다음이 청담,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러면 말해봅시다. 자,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이태원, 자, 이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까? 뒤를 이어, 그 다음으로도 괜찮아요. 뒤를 이어, 뭐라고? 뒤를 이어, 청담, 예술의 전당, 순으로 나타났다. 자, 나타났다 바꾸면 응답했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벌써 머리 아파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지금 이 말을 정말 여러 번 할 거예요.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이 더 힘들어요. 선생님 똑같은 말 계속 해야 해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따라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지만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 나중에 혼자서 말 못해요. 선생님 알아요. 선생님 오래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을 하면서 따라오는 학생하고 그냥 듣고 있는 학생하고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힘들면 이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이거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복습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고 오세요. 네, 마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